나를 지키는 매일 심리학. 오늘을 잘 버티고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별의 아픔을 감내해야 하거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 좌절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낙방하여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정적 동요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감정 훈련을 따로 받기라도 한 걸까요? 감정을 잘 조절해내며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능력은 분명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버팀목이 됩니다. 또한 단단한 마음가짐은 더 나은 삶을 모색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역경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필자의 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매일 아침 필자를 포함한 3남매를 앉혀놓고 오늘도 날씨가 맑고 좋지? 자, 오늘도 즐겁게 파이팅! 하고 구호를 외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때로는 구호를 그냥 지나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엄마는 내가 유명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안 되어도 좋다.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말하다 보면 이루어진단다. 하며 꼭 외치도록 했습니다. 또 자기 전에는 엄마는 돈을 벌어서 너희들 공부시킬 수 있고 밥도 먹일 수 있으니 참 감사해. 너희는 오늘 어떤 것이 감사했어? 하고 묻기도 했죠. 당시에는 귀찮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꾸려가신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필자가 역경지수를 높은 사람으로 그는 근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심리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며 이와 같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남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힘들 때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다른 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행에만 꽂혀있는 시선을 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살아내야만 밝은 내일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실패를 극복하고 싶나요? 실패와 좌절이 만연한 시대다. 200번 넘게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는 취업준비생. 경기 악화로 인해 사업 실패를 겪은 자영업자.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좌절감에 빠진 사람 등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희망도 사라져간다. 하지만 자포자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게 확실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노력하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려는 게 아니다. 실제로 사람은 최악의 상황, 실패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극복해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바닥까지 도달했을 때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능력.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회복 탄력성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비인지 능력 혹은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은 타고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 회복 탄력성의 저자 김주환 교수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은 3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1. 자기 조절력.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2. 대인관계력. 주변 사람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다. 3. 긍정성.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다. 긍정성은 자아 낙관성과 생활 만족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과 달리 긍정적인 사람은 자아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다. 또한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의 삶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누구나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회복 탄력성을 조금씩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은 마치 근력과 같다. 평소에 노력함으로써 힘을 단단하게 길러두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더라도 탄성으로 금방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다. 실패와 좌절로 인해 인생이 밑바닥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느낀다면 이제는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자기 조절력과 대인관계력, 긍정성을 높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자. 노력하는 사이 단단한 회복 탄력성이 생기고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 훨씬 더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문제가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싶어요. 직장인 A씨는 최근 계속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실패가 이어지면 어떤 일도 하기 싫어지는 무기력증이 나타난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어떤 시도를 해도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개의 실험으로 인간의 무기력은 학습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셀리그먼은 긍정심리학을 창시한 것으로 더 유명하다. 그렇다. 그는 무기력이 학습되는 것처럼 낙관성 역시 학습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의 반대 개념인 학습된 낙관주의이다. 반복 학습에 의해 낙관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주장. 낙관적인 태도는 누구나 의식적으로 반복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다. 또 이렇게 습득된 낙관주의는 온갖 난관과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과연 낙관주의는 어떻게 학습될까? 셀리그먼에 따르면 평소의 언어 습관이 사람의 마음가짐을 만드는 데 절대적이라고 한다. 다양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은 아동기와 청소년의 대부분 굳어진다고 한다. 이 언어 습관은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도 영향을 끼친다. 당신이 취직 면접에 계속 낙방하고 있다면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떨어지다 보면 심신이 지쳐 나도 모르게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봐 와 같은 푸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조적인 언어 습관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직행한다. 이를 피하고 학습된 낙관주의를 가지려면 일부러라도 긍정적으로 자신을 다독이는 게 좋다. 이번 면접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정받고 말 거야. 기본기를 더 다질 기회로 삼자. 학습된 낙관주의를 키우려면 긍정적인 말을 힘있게 반복해야 한다.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절실하다. 무기력에서 벗어나 학습된 낙관주의를 갖는다면 언젠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 분명하다. 난관을 극복할 기회는 낙관주의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3. 실행력을 높이고 싶나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많다. 필자 역시 해마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에 옮긴다. 하지만 계획을 제대로 지키기란 쉽지 않다. 중도 포기할 위기에 놓인 필자는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바로 사람들에게 필자의 목표를 떠벌리는 것이었다. 목표를 마음속으로 품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다니자 신기하게도 점점 나태해지는 자신을 단속할 수 있었다.
전설적인 복싱 영웅 무하마드 알리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무명 선수 시절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최고야 라고 외치고 다녔다. 매스컴은 그를 허풍쟁이라고 비난했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승리의 반은 주먹이 아닌 말에 있었다. 목표를 주변에 알리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을 것이다. 떠벌림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모튼 도이치와 제라드는 떠벌림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 이는 타인의 기대와 관심이 이 일의 능률과 결과를 향상되도록 만든다는 피그말리온 효과와도 유사하다. 재미있는 점은 목표를 타인에게 알릴 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분명 목표를 달성할 거야. 난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결국 해낼 거야. 이렇게 소리치다 보면 자기암시에 걸리고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꼭 이루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자. 동네방네 떠벌리면서 소문을 내는 것이다. 내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떠벌림이 실행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